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법률 상담소의 김지혜입니다. 가족, 그 따뜻한 이름 뒤에 숨겨진 갈등과 상처들. 오늘은 15년간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온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희생과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안은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와 법적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오늘 사례에서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와 상속권 박탈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등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가족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유언장 작성 시 주의사항과 상속 분쟁 예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15년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여드리고 손목 아프시다고 하시면 밤새 마사지해드린 게 전부인데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동서, 거기서 뭐하고 있어? 어디서 울고 난리야? 빨리 저기 조문객들 음식이나 챙겨. 장주인데 뭐하고 있어? 진짜 눈치도 없어. 형님, 저도 슬픈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15년간 15년이 뭐 대단해? 나는 20년이야, 20년. 어이구, 슬프긴 뭘 슬퍼. 동서 그동안 어머니 앞에서 얼굴 찡그리기만 했잖아. 맨날 어머니 까다로우시네. 힘드네. 왜 이렇게 자주 부르시지? 이러면서 나한테 하소연하던 거 다 잊었어? 지금 와서 무슨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야? 형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어머님이 밤에 아프시다고 하시면 새벽까지 옆에서 지켜드리고 뭘 모르는 척해. 어머니가 나한테 다 말씀하셨어. 영희는 마음이 없다. 억지로 하는 것 같다. 정수기가 훨씬 낫다고. 어머니 마지막 몇 년간은 내가 다 병원 모시고 다녔다고. 너는 애들 핑계 대면서 맨날 빠지기만 했잖아. 형님 그건 정말 애들이 아파서 그리고 어머님이 제가 만든 호박죽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매일 끓여드렸는데 어머님이 영희 손맛이 최고야라고 하시면서 그건 그냥 인사치레였어. 어머니가 나한테는 영희가 만든 건 너무 싱겁다고 하셨거든? 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셨어. 그리고 내가 어머니 옷도 다 사드리고 용돈도 다 드렸잖아. 하지만 형님 어머님이 아프실 때마다 제가 그만해. 이제 와서 뭘 해봤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도 내가 받는 거야. 어머니 마음을 동서가 어떻게 알겠어? 동서는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정말 행복했는데 어휴, 정말 답답하네. 너는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나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헌신적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유언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자필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등이 있으며 각각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사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유언장을 들고 간 법무사를 찾아간 며느리들 이야기 함께 보시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유언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인가요? 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나의 모든 재산은 나를 친딸처럼 모신 큰며느리 정숙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자필유언이에요. 어머니 글씨 맞죠? 형님 그런 유언장이 언제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는 어머님이 항상 두 며느리 모두 고맙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연히 너한테는 안 했겠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동서같이 성의 없는 며느리한테 뭘 주시겠어? 애초에 기대도 하지 마.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정수가 너만 믿는다. 너만이 진짜 내 딸 같다고. 하지만 형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좋아하시는 호박죽 끓여드리고 어머님이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하셔야 한다고 해서 매일 당뇨 식단 공부해서 만들어드리고 밤새도록 손 마사지해드리고 그런데 그런 건 다 당연한 거야. 며느리면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나는 어머니께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드렸어.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모시고 다니고. 그게 진짜 효도야. 제 나름대로는 뭐가 나름대로야? 돈도 별로 없으면서 무슨 효도를 했다고. 잠깐만요.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 유언장 날짜도 없고 도장도 없네요. 그리고 이 글씨가 좀 이상한데요. 어르신 글씨치고는 너무 또박또박하고 그게 뭐 어때서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건데 글씨체 보시면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글씨를 또박또박 쓰시는 스타일이었어요. 법무사가 지적한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자필 유언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해야 하고 날짜와 성명을 기입하며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서류가 있는데 봉투에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 도장이 찍혀 있네요. 이건 공정증서 유언인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어머니가 동서한테 무슨 서류를 줄 게 있어? 내용을 읽어보니 15년간 친딸보다 더 급진히 나를 모신 둘째 며느리 영희에게 집과 예금의 절반을 물려준다. 그리고 정숙에게는 나머지 절반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동서를 그렇게 좋아하셨을 리가. 언제 공증을 받았다고? 나는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요? 정말인가요? 어머님이 저를 하지만 형님도 절반을 받으시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둘 다 생각해 주신 거네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어머니가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공증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동서가 더 많이 받는다고? 집까지? 이건 절대 인정 못해.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의 등장으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받아 작성하는 것으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어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필 유언과는 효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동서가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야?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모셨는데. 형님, 저는 정말 어머님이 이런 준비를 하셨다는 걸 어머님이 그냥 고맙다고만 하셨는데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셨을 리가. 분명히 누군가 어머니를 설득했을 거야. 동서, 너 혹시 형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신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제기됩니다. 혹시 첫 번째 자필 유언이 위조된 것은 아닐까요? 이는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녹음을 해두셨다고 하셨거든요. 녹음. 어머니가 무슨 녹음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가끔씩 말씀하신 것들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셨어요. 영희야, 너는 정말 천사야. 15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 죽 끓여주고 내가 밤에 아프다고 하면 새벽까지 깨어서 내 손 마사지해주고 내 당뇨 때문에 음식도 특별히 만들어주고 정수기는 아이고 언제나 짜증부터 내더라. 어머니 병원 가기 싫다고 하면 아이고 또 병원이야? 라고 내 돈만 어디 쓸지 계산하더라.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형님, 어머님이 진짜로 힘들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영희야, 나 죽으면 정수기가 가짜 유언장 만들 것 같아. 요즘 내 글씨를 자꾸 따라 쓰더라.
공책에다가 내 이름이랑 내 글씨체를 연습하는 걸 봤어. 내가 몰래 공증받은 진짜 유언장이 있다. 너한테만 알려준다. 정숙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애가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내가 글씨 연습한 걸 보셨다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녹음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수 있을까요? 영희야, 정숙이가 내게 용돈 준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다 자기 남편 돈이야. 그리고 나를 여행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마음으로 돌봐주는 건 너뿐이야. 새벽에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와 주고 병원에서 밤새 간병해주고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아니야. 내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 그런데 왜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형님, 어머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숙이가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이었는데 영희야, 정숙이도 이해해줘. 그 애도 나름대로는 노력했어.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뭘 한 거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건데, 어머니가 동서한테 재산 넘기시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머님 글씨를 몇 달간 연습해서 밤마다 공책에다가 써보고 어머님이 쓰실 만한 문장들을 만들어보고. 형님, 그래서 어머님 글씨를 흉내내서 가짜로 만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범죄야. 범죄라고. 동서야.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무 질투가 나서 내가 더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축하드립니다. 고인분의 유언에 따라서 집 한 채와 예금 5억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이 영희님 앞으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정숙님께 이전됩니다. 정말 꿈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큰 돈을,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형님도 똑같이 받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동서한테 어떻게? 나는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었는데 어머니는 나한테도 절반을 주셨어.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형님, 저는 원래 복수 같은 거 안 해요. 사실 어머님이 형님한테도 절반을 주신 걸 보면 어머님도 형님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다만 이제는 제가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형님도 계속 여기서 지내세요. 동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착할까? 내가 정말 못된 인간이었구나. 앞으로는 내가 진짜 형님답게 살게. 동서 덕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형님, 우리 이제 정말 화목하게 살아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응. 어머니가 우리 둘 다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걸 몰랐어.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형님한테도 똑같이 주셨는지. 진짜 사랑은 숨어 있다가 제일 필요할 때 빛이 나는 거였네요.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구나. 변호사님, 유언장 위조는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오나요? 문서 위조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 결격 사유란 무엇입니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유언을 위조 변조파기 은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도로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언장 작성 시에는 반드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장 안전한 것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셋째, 가족 간의 갈등은 솔직한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위조나 기만은 더 큰 상처만 남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사례를 통해 상속법의 기본 원리와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 범죄의 수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치매 부모의 재산 관리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사연이 다음 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법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